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진희 마을지원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로컬푸드 관련 활동한 공동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한 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들이 함께 진행했던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구 경북 로컬푸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렁이 밥상 협동조합 그리고 복현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활동을 하셨어요. 네. 실제 이 활동에 참여하셨던 마을 공동체는 더 많았었는데요. 일종의 네트워크 협력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활동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주로 소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 개의 여러 마을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또 활동을 함께 한 것은 좀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 작년 7월에 저희가 로컬푸드를 활용한 마을 공동체 상상하기란 이름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로컬푸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마을 공동체 활동 범위를 로컬푸드를 통해서 좀 확장을 하고 또 로컬푸드 생산자 쪽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함께 상생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워크숍에 한 4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이후에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단체가 한 10곳 정도 되어서 몇 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실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셔서 조금 늦게 저희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 마을 공동체가 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로컬푸드를 구매한다,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게 단순히 신선한 재료를 먹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먼저 장거리 배송에 따른 탄소 배출도 감소시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 농가와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요. 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먹거리, 돌봄, 에너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라는 먹거리 활동은 활동 영역에 따라서 돌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에너지화하고도 그러네요.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많이 맞닿아 있어서 앞으로도 동네에 이러한 좋은 변화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열린 그 로컬푸드 관련 워크숍에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니까 네네.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는 마을 공동체가 많았나 보다 이런 짐작이 갑니다. 네네.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했습니까? 네, 먼저 로컬푸드 장터 탐방을 통한 교육을 하고 또 꾸러미 공동 구매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탐방 일정을 좀 잘 맞지 못해서 실제 장터에 가지는 못했고 네. 도농 상생 활동으로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주의 언니네 텃밭을 방문해서 교육을 듣고 또 상주에 간 김에 인근에 있는 승곡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농가 체험도 하고 사례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연대 워크숍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실제 요리 연구하시는 분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분이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만드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걸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 그 워크숍 하는 날 이제 공동 구매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지만 우리끼리 먼저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12월 말에 한 차례 공동 구매를 진행했고 지금은 설 연휴를 앞두고서 한 번 더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합니다. 공동구매 품목은 뭔가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네. 과일부터 해서 뭐 장류나 소스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아마 떡국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떡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공동구매 참여하고 싶네요. 이 로컬푸드 활동에 대한 마을 공동체들의 열정과 의욕이 아주 대단하다 싶은데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을 함께했던 사회적 협동조합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현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무국장 김승남입니다. 작년에 로컬푸드를 통한 마을 공동체 상상하기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조합 자체도 대표님도 그렇고 원래 복현동이 조금 살기가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동네에서 20년, 30년 봉사를 하시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마침 로컬푸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학생들이 또 그렇게 좋은 먹거리를 싸게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로컬푸드를 이론이 아니라 마을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좋았었고요. 저희 같은 협동조합도 있고 다른 공동체도 있는데 이런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무엇이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공동구매, 저희도 조합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를 좀 했었는데 이게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하고 합쳐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올해 먹거리 관련해서 여러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구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 공동체들과 함께 이렇게 특정 상품을 설 특집으로 이렇게 로컬푸드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워크숍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잘 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마을에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검증해보는 한 해로 삼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을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로컬푸드를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공동체들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니까요. 활동하는 주제나 방식도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각 마을에 맞는 이 활용 방안이 참 중요한데 복현동의 경우는 인근에 어르신도 많지만 경북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구매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로 요리 교실을 하고 그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눈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세 개의 마을 공동체가 로컬푸드 활동에 참여했는데, 좀 전에 그 복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 들었고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렁이 밥상 협동조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목소리를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소감을 좀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각자 단체 활동만으로도 바쁜데 연대에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이 양하수 대표님이세요. 그분 말씀이 공동체를 하다 보면 먹거리가 늘 따라오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이더라도 활동만 하고 헤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즐거운 관계가 중요하니까 모여서 활동하고 결국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들이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먹거리 활동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가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로컬푸드 2종 협동조합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공동체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로컬푸드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저희들 연합회는 대구하고 인근 지역에 10개 협동조합이 만나서 구성했는데요. 주된 사업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매장을 기반으로 해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농민장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사업이 기본이고요. 공급 이전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과 협의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들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사업을 작년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산하는지 보기도 하고 이런 준비 작업, 작년에 시작했는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참여하는 공동체도 넓혀나가고 또 사업의 체계도 갖춰나가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역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아마 원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저희들이 또 이 제안을 하니까 또 적지 않은 그 공동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마 올해는 사업이 괜찮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군데 공동체 얘기를 종합해보면 로컬푸드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좀 더 체계를 잡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겨우 2달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 가능할지 확인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해서 진행하신 단체들도 또 참여하신 주민들도 각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해 주셨던 김기수 대표님이 계시는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연계하고 있는 생산자가 한 수천 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대한 생산자들을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결합시켜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데 소비자들이 현지에 찾아가서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직접 한다든지 이런 교류가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접근성이 좀 더 쉬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을센터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 있으시다고요? 네. 2026년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 저희 공고가 되었습니다. 올해 모두 43개 팀 선정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인 3일 날 오후 2시와 7시에 중앙로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에서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설명회 꼭 오셔서 사업에 대한 방향도 들으시고 사업에도 참여하셔서 마을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하시면 또 다음 함사세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진희 마을지원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